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뷰를 이용한 게시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게시판 목록만 구현하도록 하죠.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한 친구가 그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새벽 2시 15분에도 유일한 친구인 거울 앞에서 춤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씨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당신은 무엇인가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나라 속담에 세 번을 미치면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중국 한자어로서는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러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미친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미쳤다라는 얘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 미치면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우리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빠져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쳐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에서 스마트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자입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그 각 단어의 앞 글자를 써서 문자를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사무실을 과사라고 부르는 것도 두 문자의 한 뭐 이용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가 무엇의 두 문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S는 specific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M은 measurable, 이것은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A는 action oriented, 그 행동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R은 realistic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죠. T는 time bounded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한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에 대해서 지금 좀 부족하니 앞으로 1년 이내에 영어 단어 한 3,000개를 외우겠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자, 1년 이내 그러면 타임 바운디드가 성립하네요. 영어 단어 3,000개 구체적입니다. 자,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1년 내에 영어 단어 3,000개를 외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에 해당이 되겠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영어 단어 3,000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하루에 30분씩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하죠. 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영어 공부를 한다. 스페시픽,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여기 S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아침 30분씩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공부하니까 이게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루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씩 공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리얼리스틱, 실현 가능하죠. 근데 매일 아침에 나는 눈 뜨자마자 5시간씩 공부하겠다. 이런 것들은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영어가 약하다. 내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그럼 1년 이내에 영어 단어 3,000개씩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30분씩 일어나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20개의 단어를 외우겠다. 이런 형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스마트 행동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5가지를 감안해서 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스마트 행동 계획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게시판에 대한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이라는 것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그런 웹 프로그래밍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SP.NET에서는 그리드 뷰 컨트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게시판 목록 페이지만 구현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상세보기 글쓰기 페이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시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BS라고 부르는데 뷰레틴 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뷰레틴 보드 시스템. 그래서 고객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인터랙티브 웹 사이트 구성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크게 나누면 일반 게시판, 답변 게시판, 자료실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는데 일반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을 올린 순서대로 보여주는 형태를 일반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변 게시판은 질문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는 형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문 형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댓글, 거기에 대한 추가 댓글 이런 스타일로 구성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답변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파일 첨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오늘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게시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게시판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답변 게시판이나 자료실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좀 더 진화된 형태로 게시판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게시판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시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BBS 리스트, 두 번째는 BBS 라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BBS 쇼라고 하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BBS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글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엑셀 모양으로 자료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 보기로 이동하겠고 보통은 아래쪽에 버튼, 쓰기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페이지를 BBS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로 이동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목록을 클릭해서 보통은 이제 우리 제목을 클릭하게 되죠.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BBS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입력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을 입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레코드 하나를 추가하는 게 되겠죠. 그냥 레코드 하나 추가해주면 사실은 글의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BBS 라이터는 글을 입력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꼭 새로운 글뿐만 아니라 글을 수정하거나 댓글을 달아줄 때도 보통은 BBS 라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될 텐데 현재는 새 글 모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BBS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정 모드에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박스에 정보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새 글이나 댓글의 경우에는 로그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게 해둡니다. 그리고 BBS 쇼의 경우에는 글의 상세 정보를 출력해 주는 건데 여기에 상세 정보를 보고서 글의 목록으로 이동하거나 수정으로 가거나 댓글을 달거나 삭제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목록과 삭제 정도만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게시판 프로그램에서 각 페이지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디폴트 페이지가 있죠. 디폴트 페이지는 로그인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안녕하세요 테스트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하나 존재를 하죠. 여기다 우리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버튼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 게시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게시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이동할 때 BBS list.aspx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BBS 리스트 페이지가 나왔겠네요. 이 BBS 리스트 페이지에서 보면 요 안에 여기 엑셀 모양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항목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리드 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다양한 기능을 갖는 게시판을 구현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제목에 해당되는 것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주게 되고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BBS show.aspx라고 하는 페이지를 호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상세 보기로 갈 때는 여기에 있는 글 번호, 여기 넘버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뒤쪽에 물음표 뒤에다가 넘버 이퀄 1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얘가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HTML에서 자료를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할 때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에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get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post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get이라고 하는 방법은 콕 찍어서 get 가져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post라고 하는 것은 상자에 담아서 편지를 봉투에 넣고 포장을 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포스트 방법은
보통은 이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로 이동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주는 게 포스트 방법, 그리고 get은 직접 가지고 가는 방법인데, 여기에 물음표 number equal string, 이것은 get 방식으로 자료를 전달해주는 형태가 되겠고, 물음표 number equal 0, number equal 1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좀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쿼리문, 지리를 담고 있는 글자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쿼리 스트링을 쓸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기호는 안 됩니다. 특수기호는. 다시 한번 좀 보이게 쓸게요.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수기호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특수기호는 빈칸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number equal 1 그러면 자동으로 자리를 뻥뻥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기에도 빈칸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기에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도 특수기호의 일종이다. 빈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에는 빈칸 같은 특수기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해 줄 때는 우리가 현재 갖고 들어온 넘버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1이다 라고 톡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끌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쇼 페이지에서 알아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세 보기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상세 보기를 할 때는 VB에서 show.aspx 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number equal 1이라고 하는, 지금은 1번이죠. 이제 다른 글을 가지고 할 때는 뭐 넘버는 2, 넘버는 3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서 이제 자료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세 보기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목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BBS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삭제 버튼이 있을 텐데 삭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글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목록 페이지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쓰기 버튼인데, 쓰기 버튼을 타고 가면 우리 새로운 글 쓰기에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할 페이지는 BBS writer.aspx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즉 게시판은 BBS 리스트, BBS 쇼, BBS 라이터 이렇게 세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필요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작성자, 제목, 내용 이런 내용을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 현재의 게시판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로그인 아이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함부로 바꾸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바뀌게 되면 외래키 제약 조건, 포린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수정하지 못하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쓰기 버튼을 누르면 레코드를 추가하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것이고, 목록을 누르면 레코드를 추가하지 않고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게시판 프로그램에는 3개의 페이지가 있고 3개의 페이지로 이동할 때 우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이동해야 되는 주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염두를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시판에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자료를 저장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취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벤치마킹 방법이라고 그랬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이트를 참고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우리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참고 자료는 우리 두원 키스에 들어있는 학습 공지사항을 따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기로 하죠. 자, 글번호 넘버가 있네요. 글번호 넘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이 있네요. 그리고 첨부 파일이 있네요. 등록일이 있습니다. 작성자가 있고 조회수가 있네요. 이게 우리가 목록에서 저는 총 5개의 6개인가요? 6개의 필요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여기에 학습 자료실 상세 보기에 갔더니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 내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총 7개의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시판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BBS 테이블을 이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넘버, 타이틀, 컨텐츠, 오서, 업로드 타임, 히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첨부 파일은 생략했네요. 첨부 파일은 사실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은 우리가 2학년 때 다루기로 하죠. 그래서 첨부 파일은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각 테이블에 대해서 자료는 넘버의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테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글의 ID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 ID 사양을 예로 해놨네요. 넘버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열 속성에서 ID 사양을 예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n variable 캐릭터 30자로 되어 있고 글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글 내용에 해당되겠고 n variable 캐릭터로서 최대 300자까지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의 경우에는 그 캐릭터 10자로 구성이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작성자의 I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멤버스 테이블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유저 ID와 관계를 맺고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타임은 데이터 타임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업로드 시간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조회수는 처음에는 0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입력할 때는 제목, 내용, 작성자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글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전에 설계 작업에서 이미 데이터베이스 BBS 테이블은 완성을 해놓은 상태이죠. 자, 다음은 멤버스 테이블과 BBS 테이블 사이의 관계 설정입니다.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오서 사이는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성립하게 되겠죠. 외래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작성자 BBS 테이블의 작성자 영역에 기본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여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테스터가 있다면 요 영역에도 테스트라고 넣어둡니다. 홍길동이라고 넣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거죠. 요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ERD 작업까지도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게시글을 입력하기 위한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이것 또한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Created Procedure를 통해서 PROC Insert Article이라고 만들어 두었죠. 지금 데이터를 입력할 때 필요한 것은 타이틀, 컨텐츠, 오서 이런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를 잘 살펴봐야만 되겠네요. 그리고 직접 해야 되는 쿼리문은 Insert into 쿼리문이고 테이블 이름은 BBS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6개의 필드 중에서 넘버는 주지 않는다 그랬네요. 왜요? ID 사양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컨텐츠, 오스, 업로드 타임, 히트라고 하는 5개의 필드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지고 들어온 타이틀, 가지고 들어온 컨텐츠, 가지고 들어온 오스를 넣게 되겠고 업로드 타임에는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히트, 조회수에는 초기 값은 0을 입력하도록 하죠. 자, 우리 회원가입을 좀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실습 목적상 3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했죠. 우리가 회원가입을 끝냈을 때 이미 우리는 로그인을 끝냈을 때 이미 우리는 요걸 3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문, 선, 테스터 형태가 들어 있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몇 명의 사용자가 있어야 게시판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게시글을 좀 한번 몇 가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 게시글이 있어줘야만 우리가 목록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목록 페이지에 화면에 목록 페이지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실습에서 우리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BBS 테이블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전부 이제 삭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새로이 데이터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필드는 아이디 사양이 예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입력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insert into 구문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할 거죠.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두 개의 레코드를 추가를 했는데 이 두 개의 레코드 추가하는 방식을 실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select를 통해서 BBS 테이블로부터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뷰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이미 우리는 뷰도 구성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select 별표 from view BBS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뷰. 이 뷰도 이미 우리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테이블에서 BBS 정보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작성자는 a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uth라고 하는 곳에는 기본키 테이블의 user ID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드민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실제 작성자에게 그냥 어드민이라고 써놓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또는 관리자 이렇게 표현을 해두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원 테이블에서 작성자 이름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뷰 이름을 뷰 BBS라고 해두었습니다. 뷰를 만들 때는 새 뷰를 한 다음에 BBS 테이블과 멤버스 테이블을 넣으면 이렇게 관계가 설정된 게 보이죠.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크로스 조인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크로스 조인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네요. 그래서 BBS 테이블은 사실은 모든 열 그리고 여기 멤버스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네임 이렇게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쿼리 문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때 생성된 조인은 이너 조인이었죠. 그리고 조인 조건은 on에 BBS 테이블의 auth와 멤버스 테이블의 user ID가 일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료를 셀렉트를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자, 우리 이 그 BBS 테이블, 그 뷰 BBS에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둘 것은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 구축할 때 BBS DO 클래스는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그 자료, 상자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를 이동할 때 BBS DO 클래스를 구축할 텐데 이 BBS DO 클래스의 멤버 변수 구조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BBS DO 클래스를 만들 때는 여기 뷰를 참고해서 우리가 만든다 하는 것을 하나 더 얘기해 두도록 하죠. 자, 필요한 이미지를 몇 가지 준비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렇게 요런 목록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속에다 만들어 두도록 하겠는데 목록으로 가기 위한 BBS 리스트 그 다음에 그 읽기 페이지를 하기 위한 BBS 리더 그 다음에 쓰기를 위한 BBS 라이터 수정은 BBS 모디파이 삭제는 BBS 딜리트 검색은 BBS 서치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목록 그 다음에 그 저기 쓰기 그리고 뭐 삭제 그 다음 BBS 노트 이런 정도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 캡처하는 거 알려주었죠. 그 캡처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 강의록에 있는 걸 캡처하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웹폼을 그 로그인 회원가입과 관련되어 있는 웹폼을 만들었고 얘네들은 멤버 DAO와 멤버 DO 클래스를 통해서 DB맨에게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을 의뢰를 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게시판과 관련해서도 게시판 목록, 글쓰기, 상세보기 세 가지의 웹폼을 사용하게 될 텐데 얘네들도 BBS DAO를 통해서 DB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형태로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DB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BBS DAO, BBS DO 그리고 웹폼 이렇게 요 영역에 있는 빨갛게 표시된 영역에 있는 자료들만 만들어주면 우리 오늘 할 일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디폴트 페이지에 디자인을 조금 수정해 볼까요? 지금 우리 레이블 로그인 인포가 들어있고 로그아웃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 하나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여기에 I 버튼 BBS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메뉴 bbs.jpg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캡처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저장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 I 버튼 BBS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도록 하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오토가 났네요. 목록 페이지입니다. 그 response.redirect 페이지로 bbs list.aspx 페이지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BBS DO 클래스입니다. BBS DO 클래스는 우리가 데이터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뷰 BBS의 필더 구조와 동일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뷰 BBS를 보게 되면 넘버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겠는데 이렇게 private integer number 그런 다음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리팩토링 필드 캡슐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author, 업로드 타임, 히트 그리고 우리 조인에서 나온 name까지 우리가 BBS DO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BS DO의 생성자를 보기로 하죠. 여기는 이제 기본 생성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성자가 똑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들을 생성자 오버로딩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인수가 달라지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동작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생성자 오버로딩, 원래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메서드 오버로딩에서 단 거죠. 생성자 오버로딩이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생성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성자를 우리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만들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생성자 BBS DO에는 입력 요소로 author, 타이틀, 컨텐츠 3개만 가지고 있네요. 그 3개의 값들을 멤버 변수에 할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은 어디에서 쓸 거냐? 새로운 글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새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할 그런 이제 생성자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성자 중에서 넘버로부터 네임까지 총 그 7개인가요? 7개의 요소가 존재하는 얘네들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는데 얘네들도 가지고 들어온 자료를 멤버 변수에 할당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언제 쓸 거냐? 상세 보기를 할 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성자를 2개를 만들어 두기로 하죠. 다음은 BBS DAO를 만들겠습니다. BBS DAO는 기본적으로 게시판의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구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BBS DAO 생성자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BBS DAO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system.data,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 2개를 추가를 해줘야 되죠. 자,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는 system.data는 무엇을 사용하기 위한 거고 여기 SQL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는 제5의 클래스 4 플러스 1 1에 해당되는 거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SQL 클라이언트는 4개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SQL 커넥션 그 다음에 SQL 커맨드 다음은 SQL 데이터 리더 다음 SQL 데이터 어댑터 이런 그 4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를 추가를 하는 거죠. 다음은 BBS DAO의 동작에 들어가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BBS의 글 목록입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BBS 테이블에 새로운 글을 추가하는 것 이번에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BBS 테이블에 정보를 가져오는 것 상세 보기 할 때 사용할 것 얘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BBS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글 목록에 해당되는 거네요. 글 목록은 우리가 그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드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그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사용하는 클래스는 뭐였죠? 예, 그렇죠.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리턴형은 데이터셋으로 나올 겁니다. 메서드 이름은 get bbs list 그랬고 입력 요소
파라미터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얘네들은 원래 그 자료를 목록을 가져오는 겁니다. 목록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조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미리 우리가 뷰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뷰를 미리 만들어 뒀기 때문에 뷰를 사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쿼리문은 select 별표 프람 뷰 BB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조건은 업로드 타임을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라고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오더 바이에 반드시 업로드 타임이어야 될까요? 지금 걸번호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걸번호를 기준으로 디센딩 오더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타임을 쓰는 것보다는 넘버, 걸번호를 사용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넘버라고 하는 것은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검색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제 DB맨에 우리는 그 데이터 어댑터 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두었죠. 이때 입력으로 쿼리문과 안에서 사용할 테이블의 그 데이터셋 내부의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BBS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쿼리문과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건네주면 그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겠고 그 데이터셋에 담겨져 오죠. 그래서 그냥 리턴을 하게 되면 쟤네들을 웹폼 형태로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이름. 자, 이제 BBS 리스트 페이지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members only 폴더 내부에 BBS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BBS 쇼, BBS 라이터 등도 여기에 members only 내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리드뷰를 이용해서 게시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드뷰 컨트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드뷰는 데이터 소스,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서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리드뷰라고 합니다. 이 그리드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속성감만 바꿔도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됩니다. 테이블을 보여줄 때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한다 그랬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드뷰 컨트롤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각 열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편집하는 기능도 있고 열 단위로 스타일을 바꿔줄 수도 있고 행이 많을 때는 페이지 나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드뷰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나타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각각 행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지를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드뷰 컨트롤의 속성입니다. 그리드뷰에는 allow paging이라고 하는 속성인데 얘를 true로 만들어주면 페이지 단위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길이 페이지 사이즈 이상이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allow sorting을 true로 하게 되면 데이터 정렬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게 되는 겁니다. auto generate columns는 열 헤드를 정의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열 헤드를 생성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true로 하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실습에서는 보통 필요한 열을 정의를 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auto generate columns는 false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 중요한 거 columns입니다. 이 columns는 데이터 컨트롤 필드의 열 필드를 나타내주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뷰를 제어해 주게 되는데 이 컬럼 정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기말고사에 100%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컬럼즈 정의하는 것이 우리 게시판 목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열 템플릿, 그리드뷰의 열을 정의해주는 템플릿의 종류입니다. 바운드 필드입니다. 먼저 바운드 필드는 데이터 소스에 있는 필드 값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그리드뷰 컨트롤이 가장 기본적인 열 형식이죠. 버튼 필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명령 단추를 쓰는 거죠. 체크박스 필드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체크박스 이런 체크박스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거는 선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필드 이것도 명령 단추를 표시해 주는데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이프링크 필드 우리가 이번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 필드의 값을 하이프링크로 표시해 주는 건데 여기에 하이프링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해 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에 하이프링크로 표시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 하이프링크에 나타날 글자입니다. 텍스트 속성. 그 다음에 이동할 페이지 이름, 내비게이터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링크를 지정을 해줄 때는 텍스트, 내비게이터 URL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미지 필드는 각 항목에 이미지를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템플릿 필드,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에 따라서 이제 정의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얘네들은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바운드 필드, 템플릿 필드를 가장 많이 쓰고 이제 간혹 우리 이런 그 하이프링크 필드를 사용할 겁니다. 체크박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때 사용해 줄 수 있는데 저런 것은 좀 어려워서 우리 수업 내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체크박스 필드 이용법은 따로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 템플릿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바운드 필드입니다. 바운드 필드 같은 경우에는 ASP 바운드 필드로 시작하게 되고 헤더 텍스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타날 데이터 필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데이터셋에 담겨져 있죠. 데이터셋에 있는 필드 이름을 나타내주면 그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버튼 필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하이프링크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목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중요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지정해 줍니다. 나타날 글자를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할 위치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템플릿 필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정의를 해준다 그랬네요. 그래서 템플릿 필드는 애트리뷰트로 헤더 텍스트를 정의해주고 실제 나타날 내용은 우리가 익숙해 많이 썼던 거 있죠. 아이템 템플릿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벨 그 필드 이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정보들이 그 위치에 나타나게 할 수 있죠. 저기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했지만 저와 다르게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드 뷰에는 또한 자동 서식이 있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리드 뷰를 사용을 하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고 자동 서식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자동 서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리드 뷰에 딱 나타나는 그 형식이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리드 뷰에 대해서는 자동 서식을 정의를 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값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BBS 리스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BBS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위에 그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게시판 자료실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중간에 그리드 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그 디자인 자체가 아주 그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번호, 제목, 이름, 글쓴 날짜, 조회수 얘네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져온 자료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고 특히나 이 제목 영역에는 이렇게 그 하이프링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컬럼즈를 정의해 주는 게 숙달되어야 된다 그랬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기 그림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그림은 오로지 치장의 목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쟤네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컬럼즈를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를 넣어두고 allow 페이징을 true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페이지 스타일에서 오리전털 얼라인을 right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사이즈는 지금 10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오토 제너레이터 컬럼즈를 false로 만들어 뒀네요. 열 템플릿 정의는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 있는 것은 레이블로 해줬고 백 컬러는 이제 라이트 스카이 블루 옅은 하늘색이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에 게시판 자료를 실어고 넣었고요. 아래쪽에서는 이미지 버튼으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i 버튼 라이트라고 했고 이미지 URL은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bbswrite.jpg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HTML 디자인 소스네요. 자, 레이블은 뭐 간단해서 생략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 빨간 네모 쪽은 그리드 뷰의 속성입니다. 이 값은 내가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속성값을 정의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ernating Row 스타일은 사실은 자동 서식인데 ABC 순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위쪽에 나왔네요. 다음 컬럼즈가 나왔습니다. 이 컬럼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영역은 직접 입력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글 번호에 해당이 됩니다. 글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그냥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수정을 해서 써야 될까요? 그렇죠. 글 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그냥 가져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운드 필드를 씁니다. ASP 바운드 필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 넘버 필드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요 제목은 헤더 텍스트입니다. 번호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스타일을 여기다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스타일이 따로 정의를 해야 됐으나 요즘은 이렇게 애트리뷰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헤더 스타일 위스를 50픽셀로 하면 요 폭을 50픽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 스타일 오리젠털 라인을 센터로 하면 요게 아이템이 요 정렬할 때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운드 필드가 끝났네요. 두 번째 영역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네요. 요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템플릿 필드를 이용을 해서 요만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헤더 스타일 위스 30픽셀로 해주고 아이템 스타일 오리젠털 라인을 센터로 해주는데 헤더 텍스트는 없죠. 그 제목은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더니 아이템 템플릿으로서 이미지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BBS note.jpg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그 여기 제목 영역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정의를 하기로 하죠. 자, 여기에는 보니까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템플릿 필드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이프링크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프링크 필드를 내가 사용하진 않았네요. 이 하이프링크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차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템플릿 필드를 이용했고 헤더 텍스트로는 지금 제목으로 표시해 줬네요. 그 다음에 넓이는 380픽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필드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의해 줬는데 여기에 하이프링크가 들어있네요. 하이프링크는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비게이트 URL과 텍스트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내비게이트 URL은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위치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 텍스트는 나타날 글자를 의미하죠. 나타날 글자는 이벨 타이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타이틀 필드를 값을 가져와서 텍스트에 넣게 되겠고 내비게이트 URL은 이벨 넘버, 그 글 번호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글 번호를 가져와서 BBS show.aspx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0번 위치에다가 글 번호를 넣어주니까 여기 넘버 이퀄 몇 이런 형태로 넣습니다. 자, 여기에 쿼리 스트링은 특수기호 안 된다 그랬죠. 빈칸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BS show.aspx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글번호 넘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권한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비게이터 URL을 글번호를 넘겨주고 게쇼 URL이라고 하는 C#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URL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이 C# 코드를 통해서 URL을 구해오는 것은 우리가 특히 2학년 때 사용할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주석을 그 위치를 바꾸게 되면 뒤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는데 실제로 코드는 우리가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그 글을 작성한 사람 이름입니다. 글을 작성한 사람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수정해서 쓸까요? 네, 그대로 쓰죠. 그래서 바운드 필드를 썼습니다. 데이터 필드는 name으로 해줬고 그 헤더 텍스트는 이름은 이름이라고 해줬습니다. 폭은 60픽셀로 해줬고 가운데 정렬로 해두었네요. 다음 글 쓴 날짜입니다. 글 쓴 날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쓸까요? 아니면 수정해서 쓸까요? 꼭 그대로 쓸 것 같죠.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 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 월, 일, 시, 분, 초, 1000분의 1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만큼은 나는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템플릿 필드를 썼습니다. 템플릿 필드를 썼고 글 쓴 날짜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그리고 아이템 템플릿에 보면 업로드 타임을 이용하는데 요게 이제 형식을 지정하는 거죠. 0번 위치를 넣는데
연을 4자리로, 월을 2자리로, 일을 2자리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연 빼기 월 빼기 1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그대로 쓰죠. 그래서 바운드 필드를 써주면 됩니다. 데이터 필드로 히츠를 해주면 되겠고 헤드 텍스트로 조회수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럼 정의가 끝났네요. 다음 요 영역은 데이터베이스의 그리드 뷰의 자동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걸 수정하려고 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지 버튼이 들어있네요. 자, 다음은 페이지 로드입니다. 페이지 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뷰의 그 게시판의 내용을 목록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이제 저기 get BBS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호출하도록 하겠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메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사용자 정의 메소드 그러죠. 자, 우리 이벤트를 통해서 만든 것과 사용자 정의 메소드를 구분해 주는 것은 밑줄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페이지 로드 같은 경우는 밑줄이 있죠. 요거는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get BBS list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가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private void로 get BBS list라고 했네요. 입력 요소는 없습니다. 그냥 게시판 목록을 구해서 와서 그리드 뷰에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게시판 목록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BBS DAO 클래스에다 만들어 뒀죠. 그래서 BBS DAO 객체로서 MDAO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mdao.get BBS list 그러면 우리는 그 목록이 데이터셋으로 날아옵니다. 요게 그 결과가 데이터셋이죠. 데이터셋은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동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드뷰 BBS의 데이터 소스로서 요 메소드 실행 결과로 나누는 데이터셋을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페이지 기능입니다.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는 세션 페이지가 존재할 때는 그 특별한 페이지 값을 주면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0번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1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리드뷰.데이터 바인더 처리해주면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컬럼즈에서 정의해 놓은 형태대로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컬럼즈 태그 내부에 있는 요 정의되어 있는 내용 형태로 화면에 출력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그 캐시얼 URL. 캐시얼 URL은 저기 HTML 소스에서 주석 처리한 부분을 사용할 경우에 이 코드를 씁니다. 이걸 쓰면은 기본적으로 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페이지로 만들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상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글 번호가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이전, 로그인하기 이후에 뭔가 상세 보기가 그 달라진다면 이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다. 2학년 때 쓸 거죠. 게시어 URL을 쓰면 이거는 내가 수정을 안 했네요. BBS show.aspx 페이지입니다. 물음표 넘버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리드 뷰에서 그 오른쪽 속성창에서 이벤트를 누르고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이라고 하는 것을 따당 더블 클릭하면 만들어지는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그리드 뷰는 지금 우리가 allow 페이징을 true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이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페이지 번호가 변경될 때 실행이 되는데 이때는 세션에다가 우리가 그 새로운 페이지 번호를 지정하고 그 번호를 지정한 다음에 this.bbs 리스트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만들어놨던 목록 페이지로 이동해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리드뷰 페이지 이벤트 아규먼트 E 속에는 우리 페이지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 아규먼트 E를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 인덱스를 구해내고 걔네들을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로 지정하고 세션에 등록한 다음에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사실 지금 코드에서는 내가 좀 이전 게 좀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은 없어도 좋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get PBS 리스트 페이지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고 해도 좋습니다. 세션 페이지 값에다가 new 페이지 인덱스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this.get PBS 리스트로 호출해주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입니다. 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로 BBS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로그인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웹달 컨피그에서 오센티케이션 정의가 되어 있죠. 오센티케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기 전에는 항상 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디폴트 페이지가 뜨겠죠. 그리고 테스트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이 나오고 BBS가 이제 존재할 겁니다. 이 BBS를 클릭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10번, 9번, 8번,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내가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약간씩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나타난 형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현재 쓰기 페이지 누르면 오류 생기겠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페이지입니다. 목록 클릭하면 오류가 생기겠죠. 요것 또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쓰기 페이지, 보기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저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겠고 게시판 목록 페이지가 제대로 동작이 게시판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게시판을 위한 테이블을 구축했고 게시판 목록 페이지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드 뷰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드 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컬럼즈라고 하는 슬래시 컬럼즈 이 내부의 코드를 기술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이 컬럼즈 내부에 얘네들을 정의해 주는 게 기말고사 100% 확률입니다. 그래서 요게 정의해 주는 거, 컬럼즈 정의해 주는 거 꼭 잘 알아두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야기 하나인데 이야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버리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해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계속입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실습 자체가 이제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덜 부담스럽나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록 2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다시 또 대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길 때 그때는 SNS를 통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팀즈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팀즈 수업 시간 목요일에 팀즈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